예, 안녕하세요. 윤봉희입니다. 어, 이제 기말고사 통합과 지금 시험 보고 있는 중일 텐데, 예, 기말고사 품평이 끝나서 총괄로 총평 말씀드리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시험이 매우 어려웠어요. 물론 뭐 어렵게 나올 거라고 예상은 많이 했지만, 많이 좀 어렵게 나오는 추세가 됐었고, 지금까지 나왔던 지금 1학기 기말고사 난이도에 대해서는 가장 어려운 난이도로 찍은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학기 중간고사에 대해서도 비교를 하자면은 1등급 컷은 1학기 중간고사 때보다 더 하락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웬만해서 등급 컷이 1등급 컷은 대부분 90점 이상이라든가 적어도 80점 후반대 정도 나와줘야 어느 정도 절대평가라든가 1대1이 맞추게 되는데, 영동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 점수 취합은 다 끝난 건 아니지만, 대략적인 분위기라든가, 이제까지 취합한 점수를 모집을 하게 되면은 거의 17점에서 18점 정도. 지금 저 영동과 25점이 만점이니까, 100점 환산했을 때는 한 70점 중반. 이게 만약에 또 점수 취합하고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보다 더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은 훨씬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시험이 많이 어려운 시험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적에서 제가 지금 현재 점수 체계 모은 거에 대해서는 만점 현재 없어요. 학교에서 만점 현재 나오지도 않았고, 거의 지금 최상이 된 거죠. 하이스트라 부르게 된 아이들도 한두 개 정도 틀린 아이들 거의 극소수로 좀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아이들은 저희가 이제 상위 그룹이라고 말할 수 있는 1등급 등급 컷에 좀 안정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컷 아이들은 한 20점 전후로 해가지고 그룹이 형성되어 있는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되어 있고요. 그 이하부터는 점수대가 많이 떨어지는 약간 그런 체제를 좀 취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거듭 말씀드린 대로 이번 시험 범위도 물론 주제도 물론 어려운 주제가 맞긴 맞지만 1학기 중간고사에 비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어려웠어요. 작년에도 영동고 1학기 기말고사가 상당히 어렵게 출제가 됐거든요. 그보다도 난이도가 더 어렵게 나왔어요. 거의 뭐 수능 문제를 갖다 써도 거의 무관할 정도로 완전히 문제가 난이도가 높게 나왔었고, 지금 현재 저희 영동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생활 패턴, 여러 학습, 여러 분위기라든가 이런 거 비교해 봤을 때 학생들이 지금 할 수 있는 그런 평균 수준을 벗어난 어떤 그런 범위적인 문제가 좀 많이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래서 상당히 아이들이 공부할 때 많이 힘들어했고, 또 이 과정들은 물론 뭐 문제가 어렵게 낸 부분도 있겠지만 학생들로 봤을 때도 솔직히 많이 통합각에 대해서 시간적인 할애라든가 노력 비율이 상당히 많이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았어요. 작년에 비해서도 상당히 아이들이 통합각 거의 공부를 손을 다 안 대고 있다가 거의 벼락치기 순으로 거의 진행하고 있는 것 같은데, 영동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벼락치기로 절대 대비가 될 수 없는 학교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조금 저희가 반성으로 받아들이고 기말고사 2학기 때 들어가면서부터는 평상시에 계속 꾸준하게 계속 해주게 되는 그런 파트가 필요하지, 이 시험 일주일 남겨놓고 시험지 문제만 주구장창 푼다고 해서 그때 가서 또 이해도 안 되는 문제도 많을 거고요. 이 영동고 특성적인 문제가 변형된 기본적인 무형에 그의 변형에 또 변형이 또 들어가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상당히 대비하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2학기 때부터는 정말 평상시에 좀 통합각에 대한 할애 비중을 반드시 늘리지 않고서야 성적 상승은 없을 거예요. 지금처럼만 이대로만 계속 같은 형식으로 같은 어떤 시간 투자를 가지고 2학기 때 더 뭐 성적 올리겠다,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지금보다 확실히 더 시간 투자라든가 어떤 노력에 대한 자세가 분명히 제가 볼 때 필요해 보입니다. 영동 학생들은.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은 뭐 90점 이상이라고 우리가 부르게 되는 한두 개 정도 틀린 애들이죠. 거의 극소수예요. 거의 지금 파악도 안 될 정도로 거의 없는 경우고, 거의 다 제가 볼 때는 한 20점 정도 등컷에서 한 80점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 그룹 컷들이 대부분 상위권들을 유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12번 문항 같은 경우가 조금 논란의 여지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문항 크기는 물론 저도 가르치는 입장에서 문제를 보게 되면 문제 의도는 분명히 알겠는데 좀 표현 방식이 조금 너무 과도하게 조금 논란을 좀 부리지 않나 좀 싶은데, 유형은 이런 거예요. 화산이 폭발해서 화산가스가 나왔을 때 태양복사 에너지를 얘가 가려서 밑에 있는 어떤 기온 자체가 낮아지더라, 이런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 화산재가 태양복사 에너지를 흡수를 해서 결과적으로 밑에서 온도가 내려갔다. 흡수란 말 갖다 들어갔다 해서 틀리게 한 것 같아요. 물론 흡수가 100%는 아닐지언정, 물론 반사되는 게 대부분이겠죠.
그러나 흡수되는 양이 없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너무 좀 많이 갔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은 조금 의의제기가 조금 있을 것도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제 유형들은 완벽하게 이제 영동고 문항들은 수능 융합형 문항 유형으로 다 100% 바뀌었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 때문에 좀 상당히 많은 영역들이 한 문제에서 압축해서 또 표현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상당히 문제 난이도가 어려웠고, 또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저희가 또 이 수능 과목이기 때문에 수능을 염두하고 학교 선생님들이 좀 출제를 해신 거다라는 경향성이 좀 많이 짙어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문제 저희가 기출문제와 그 다음에 친년이 나온 문제죠. 학교에서 시험 문제와 저희가 대비한 문제들의 유사성 보시면은 거의 다 문제 유형들이라든가 주제 같은 경우는요, 거의 다 일치했어요. 거의 다 일치했고, 요대로만 꾸준하게 조금 더 많이 응용하고 공부를 많이 해놨으면은 성적 더 많이 올릴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요번에 너무 극단적으로 뒤쪽에 가서 벼락치기 난 수능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보게 되면 이런 유형도 변별로 서답형 1번에 해당하는 건데, 문제 유형 거의 유사합니다. 염기설 찾아서 각각 아미노산 배열시키고 이런 문제 유형도 똑같았고, 보시면 여기 물리무 같은 문제도 그래프 문제 똑같아요. 뭐 숫자만 바꿨을 뿐 그래프 유형도 똑같았고, 문제 유형도 충돌 과정도 똑같은 유형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당연히 생물 파트, 예, 그림 똑같죠. 이 그림만 반전시켜서 뒤집어서 표현했기 때문에 이 화살표로 못 봤다면 또 실수한 학생들도 상당히 많았겠고요. 그래서 영동고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실수할 저희를 꼭 조금씩 남겨요. 그래서, 학교 선생님 문제 낼 때 좋게 말하면 정말 정성스럽게 문제를 내시는 겁니다. 정말 어떻게 하면 이 아이들을 한 개라도 헷갈리게 하지? 어떻게 하면 한 개라도 답을 쉽게 못 찾아내게 하지? 문제를 풀어보면 보여요. 이 그림을 뒤집던, 하나를 화살표를 수정하던, 화살표를 잘 안 보이게 하던, 이런 것들이 좀 여러 가지가 정말 복합적으로 문제 유형에 정말 선생님의 성격이라든가 이런 게 보입니다. 이걸 저희가 좀 극복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유형들이 좀 문제분 많이 보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구과학 문제도 기본 유형에서 거의 틀어지지 않는 같은 유형으로 나오게 됐고요. 이런 유형도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출제 기준 그대로 또 유지를 하신 문제들도 눈에 띕니다. 이 문항들도 이 보기만 이제 미지수만 더 추가해가지고 같은 유형, 같은 문제 내용으로 문제를 내셨고요. 보기만 조금 달라진 편이죠. 이런 문제도 똑같은 그림 유형 도입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이제 내용만 조금만 수정하는 형태로 문제를 좀 출제를 하신 부분도 눈에 띕니다. 예, 이런 분들 그림 정도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100% 싱크로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런 문제들도 수직까지 똑같아요. 숫자값, 계산값까지 거의 똑같게 답이 나오게 되고, 이런 문제들도 거의 똑같게. 대신 이렇게 문항, 저희가 풀었던 주제에 대해서 하나가 또 이렇게 추가가 되거나 조건상으로 또 증가가 되는 이런 패턴들이 계속 꾸준하게 영동에서는 계속 누적으로 계속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리 문제도 약간 뭐 그래프 형태는 다르지만 문제 푸는 틀이라든가 문제가 출발시켰다가 정지시킬 때 나오게 되는 충격량 관계 찾는 문제들의 유형은 똑같은 문제 유형으로 출제가 됐고요. 이런 문제들도 충돌 실험에서 약간 뭐 계산 값은 다를지언정 푸는 과정이라든가 전체적인 과정 틀은 거의 동일하게 또 출제가 됐습니다. 이런 과정도 몇 건이 좀 추가가 됐다는 거. 그래서 몇 건 추가된 문제도 저희들 문제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도 좀 조심했었어야 되는 문제 중에 하나예요. 비록 100점은 낮은 문제지만 이런 것들이 좀 더 실수하기 좀 좋은 그런 유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가 된 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이 부분만 일부만 따가지고 이렇게 살짝 만들어 놓은 거죠, 문제를. 그래서 이런 부분으로 좀 문제 출제가 되셨고요. 3터 문제. 예, 이런 문제도 운동량, 충격량 문제에 대해서 숫자만 바꿨을 뿐 기본적인 그래프 유형하고 충돌 과정 실험 문제를 그대로 좀 서술형으로 풀어서 이렇게 좀 미지수를 많이 남기는 이런 유형으로 출제를 하셨습니다. 네, 에너지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에너지 상대값 같은 어떤 지구 에너지 관계 동일하게 또 예시까지 같이 묶여서 출제가 같이 됐고요. 네, 이런 식으로 거의 저희가 준비했던 과정에 대해서는 거의 다 100% 거의 다 이거 말고도 좀 문제 좀 많은데 시간상 이 정도로 마무리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문제 유형이라든가 출제 주제는 상당히 많이 겹쳐요. 많이 겹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를 일주일 만에 갑작스럽게 해결한다면 해결 안 될 겁니다. 꾸준하게 계속 해야 된다는 거 반복적으로 말씀드리겠고요. 자, 이제 중요한 건 이제 2학기 기말입니다. 이제 2학기 때 2학기 중간과 기말 이제 이게 중요할 텐데 2학기 이제 중간 파트 이제 시험 범위죠.
이제 세 가지 파트가 주된 파트입니다. 화학, 생물, 지구과학. 이 세 가지 파트가 되겠고요. 물리 파트는 교육과정상 원래 진도상에 포함이 안 돼 있어요. 근데 이 물리 파트도 가끔 추가돼서 시험 범위가 변형될 수는 있기 때문에 조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물리시험 범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아직 확정 미정이에요. 단원 구성상 물리 파트가 들어가지는 않기 때문에 아직은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지만 일단 아직 미정 상태라는 거고, 여기 시험 범위 포함된다면 아마 물리 파트 기말고사 때 앞부분에 들어가는 에너지 효율 파트라든가 어떤 신에너지 파트, 태양에너지, 그런 핵에너지 파트가 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계약한 다음에 추후를 지켜봐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주된 파트는 역시나 화학입니다. 2학기 중간고사의 가장 메인 단원으로서 이 일대 중에 강남구 통틀어서 가장 어렵게 돼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거의 뭐 2학년, 3학년들의 수능 유형으로 출제를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산화와나 산감기 이런 파트가 상당히 난이도가 어렵게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파트 때문이라도 여름방학 때부터 내신과 같이 병행해서 들어가야 되는 그런 체제가 좀 들어가줘야지, 계약한 다음에 부랴부랴 그때부터 내용 정리 듣고 문제 풀면 너무너무 시간적으로 저희가 부족한 건 100%예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부터 꼭 이런 파트를 위해서라도 조금씩 더 빠르게 진도 나가듯이 저희가 이제 내신 대비용으로 같이 출발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생물 파트 같은 경우는 내용 쪽은 주제적으로 보자면 크게 어렵지는 않은 주제입니다. 뭐 기본 내용은 전 쉬운 편인데 문제는 이런 표현들이 더 무섭죠. 그래서 차라리 계산이 어렵고 물리 문제라든가 화학 문제라든가 계산 문제는 좀 어렵지언정 딱딱 떨어지는 그런 맛이 있는데 얘네들은 좀 다르죠. 좀 언어 선택이라든가 이런 거, 그리고 올해 지금 1학기 중간과 기말을 보면서 보면 알겠지만 정말 단어, 정말 지역적으로 내시는 경향이 좀 뚜렷해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이라도 실수 유발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라는 부분, 이런 거 좀 강조해드리고 싶고요. 이것도 정말 섣불리 보면 안 되는 파트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구학 파트도 지휘시대 파트죠. 이런 게 특히 지역적으로 많이 나와요. 뭐 어떤 각각 그 시대에 대해서 뭐 그때 살았던 뭐 화석들이라든가 이름 같은 거 철저하게 암기가 꼼꼼하게 돼야 되겠고요. 어떤 기후적인 조건, 지구학 조건과 맞물려서 분명 융합형으로 문제를 내실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꼼꼼하게 좀 우리가 체크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험 범위 역시나 이제 거듭 말씀드리지만 2학기 중간고사 많이 난이도가 높을 겁니다. 확실히 높을 거고요. 작년 시험지보다도 확실히 난이도가 높을 거라는 거는 제가 확신하고 있어요. 그래서 절대 쉽지 않은 시험이고, 가장 또 중요한 거는 저희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험 대비 기간이 매우 짧다라는 거. 저희가 이제 개학한 다음에 거의 한 달 정도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때는 여름방학 때 저희가 저희도 특강 좀 이따 말씀드릴 거지만 특강 일정 자체가 곧 내신 일정이에요. 그래서 내신 과정이 먼저 끝내놓고 내신 과정 개념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문제풀이 계속 꾸준하게 연습해 준다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름방학 때 활용을 잘하라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동공안의 특유의 문제 유형, 예전에 되게 내신스럽게 문제를 냈다면 지금은 수능 융합형으로 완벽하게 탈바꿈한 학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일대학교 중에서 가장 수능스러운 문제를 가장 처음으로 도입한 문제가 영동고 학교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만큼 난이도 높고 상당히, 근데 요 공부를 했을 때 아이들이 문제는 상당히 많이 어렵게 느낄 수 있다는 거, 그게 문제가 될 수 있지만 이거를 꼭 1등급, 물론 100점 맞으면 좋겠죠. 근데 100점이 안 나온다 하더라도, 계속 꾸준하게 따라잡으려고 하고, 내용 정리하려고 하고, 문제 푸는 방법도 스킬들 한번 틀려도 보고, 익혀도 보고, 해야 저희 아들이 1년 정도 끝나게 났을 때, 어떤 다른 학교보다도, 저 꾸준히 진행했다는 과정 하에, 다른 학교들보다도 확실히 수능적인 어떤, 체제들, 골격 체제들은, 잘 만들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이걸 해야 된다면. 근데 만약에 제가 볼 때는 이제 대부분 영동고 학생, 제가 볼 때 올해 3분의 1은 과학에 손을 못 대요. 현재 아이들이. 그 정도로 지금 레벨이 많이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라도 극복하고 2학기 때 단원 자체가 1학기 때 못했다고 절대 못 다룰 단원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2학기 때부터라도 다시 정신 차리고 하나하나 잡아가는 형태로 한다면은 통합각 절반 남았습니다. 절반 과정 마무리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큰 시너지가 될 거기 때문에 꼭 활용해서 시간, 비용 이런 것들 조금 시간 대비 조금 활용도를 좀 많이 좀 투자를 하시라는 거 꼭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영동고는 별거 없습니다. 2학기 통합각 여름방학 때 분명한 것은 특강 무조건 필수로 들어야 된다는 거. 개학하고 나서는
너무너무 많이 듣는다는 거.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여름방학 때는 꼭 내신 대비 수록이 같이 들어가는 파트가 꼭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래서 저도 여름방학 특강 때 개강 일정도 다 이렇게 잡았어요. 여름방학 때는 2학기 중간고사 핵심 내용 위주로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끝난 다음 동시에, 물론 뭐 방학 이후에 개학한 다음에 개념 설명이 안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 이후에는 문제풀이 비중을 확실하게 늘릴 거예요. 확실히 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름방학 때 개념을 끝내지 않으면은 개학하고 나서도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그럼 나는 그냥 여름방학 때 안 듣고 개념부터 여름방학 끝나거나부터 들을래요 하는 학생도 있는데, 정말 많이 늦는다는 거. 제 경험상 정말 늦어서 포기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생긴다는 거는 제가 경험상 많이 느껴봤기 때문에 이 여름방학 때 활용 꼭 부탁드린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합각 전체를 아예 안 본 학생도 가끔 있거든요. 통합각 2에 대해서 전체 과정도 하나, 강좌를 개설해 놨는데, 저희가 이제 4차시까지는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2학기 중간고사에 올인하는, 집중하는 시험 대비가 되겠고요. 앞서 소개한 그 커리와 동일한 커리 진행이 되겠고, 단 추가로 3회분에 걸쳐서 2학기 기말고사에 좀 변별력을 가리게 되는 파트까지 추가돼서 구성된 커리가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2번 좀 진행되는 수업이기 때문에 조금 약간, 타이트한 수업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이 수업 자체가 2학기 때 마지막으로 또 2학기 전체 과정에 대해서 정리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라는 거,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인 수업 시간표인데요. 이렇게 저희가 이 고등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특강이 개강이 좀 진행되겠고요. 특히나 영동고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영동고 개별 학교로 따로 또 개강을 해요. 영동고스럽게 좀 더 영동고 스타일에 맞춘 수업이 진행될 수 있겠고, 시간이 영동고 시간이 안 된다 하더라도 다른 시간대 과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시험 범위가 모두 같은 과정으로 동일하게 내용이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기 때문에 약간 영동고스러운 문제점 자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추가로 배분되는 거고, 만약에 다른 수업 들었다면 영동고라는 걸 알려주시면은 영동고에 맞춘 더 좋은 자료도 같은 거 추가로 더 여분도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체적인 시간표 보시면은 이때가 주 2회로 진행되는 고등학교 2학년 전체 과정이 되겠고요. 나머지 과정들은 4회 과정으로 2학기 중간고사 과정에 올인하는 파트입니다. 요 강좌 꼭 필수로 저희 학생들 무조건 1순위로 강의 시간 잡아서 꼭 성공적인 2학기 때부터 성공적인 통합과 점수 나올 수 있도록 학생도 노력하고 저 자체도 뼈를 깎는 노력으로 좀 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